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潘경정입니다. 오늘은 3월을 정리해보면서 다음 달부터 나오게 되는 시장을 예상해보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우선 3월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조정 구간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17%로 전체적으로 기간과 구간 둘 다 굉장히 짧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짧은 형태로 기록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암시가 되던 시나리오로서 지난 1월에 나왔던 강세 패턴과 같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618 조정 구간이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30%, 40%까지 조정이 나와야 됐지만 실제 조정은 20%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해석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해석으로는 강세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며 21년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강력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으며 1월 패턴과 동시에 3월 패턴으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다는 것, 신뢰성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열 상태는 좀 더 심각하게 돌아가는데요. 비트코인 테더 주봉 차트를 보면요, 운봉 차트 2개, 이번에 가져갔었던 조정 구간입니다. 이때 RSI를 보게 되면요, 이 과매수란 놈이 상단도 터치하지 않고 위에서만 찔끔 내려준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점을 좀 더 높여주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강세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이나 일봉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대부분 상단이 뚫리고 중단을 터치하고 강세장이 아닐 때는 하단까지 터치해주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현재 조정 구간을 보면요, 이 상단조차 터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례가 있다면 21년도 1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폭등으로 인해서 RSI가 과열됐었고 조정을 만들어줄 때 상단을 터치해주지 않고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강세장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때 차트랑 지금 차트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음봉을 마치고 양봉이 나올 때가 2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잡코인 시작점과 같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잡코인장이 이를 좀 의식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시장은 간단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면 고점을 높일 때요, RSI도 평행하게 올라갑니다. 즉 흔히 말하는 리버싱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이라는 다이버전스, 하락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실리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표현드렸죠. 그 장세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세를 관측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나오는 RSI 차트를 통해서 빗대가 고점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즉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한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다 무시하고 올려치는지, 이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분석과 알트코인 분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상승은 차트랑 RSI랑 평행한 관계를 가져갔지만 앞으로 고점을 올려치게 되는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요, RSI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이 RSI가 평행한 그림을 그리게 될 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냥 정상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평행할수록 알테불장은 조금 멀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깝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반대로 2번이라면요, 이렇게 리버싱이 되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되는 그 차트가 나오게 되면 정말 알테불장은 거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RSI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때 많이 상승할 수 있냐, 적게 상승할 수 있냐, 이 차이거든요. 적게 상승한다는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조가 들어왔는데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고 1조로 알트코인 자금이 흘러갔는데 많이 상승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알트코인 상승분이 커지게 되고 그 장이 좀 연장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림은 이 두 그림에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자면 위에서 말한 1번 부분과 2번 그림은 21년도 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고점을 올려칠 때 평행한 관계 또는 고점을 올려칠 때 리버싱 됐던 단계,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고 우리가 장을 분석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생각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선택이 쉬워져요. 즉 1번에서 봤었던 상승이 아직 더 남았다, 알트장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알트는 좀 더 기간을 기다리고 비트 올라가는 거 구경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2번이라면 알트 매입을 좀 서둘러야 되겠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상승에 알트가 2배, 3배 올라가는 시작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답지가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과 2번 이 정답지를 판단하는 시기가 앞으로 한 2주,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에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1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야, 2번이 아니라면 알트는 좀 천천히 매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간적으로 좀 남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전략이 조금 빠른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제가 왜 잡코인을 먼저 좀 빠르게 들어갔냐면 지금 위에서 설명한 1번 자리랑 2번 자리에서 알트코인 차트인데요. 스몰캡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번 차트랑 2번 차트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매매할 때 2번보다는 1번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냥 가능한 좀 바닥에 가깝게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구간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 1번으로 본다고 했죠. 지금 구간을 1번으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답지가 2번이었다. 그러면요. 지금 구간이 여기라고 가정해봤을 때 앞으로 장은 어떻게 되죠? 나는 좀 저점에 매수할 거야. 기다리게 되면 영영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해야 돼요. 아니면 뭐 3배, 4배 올라갔을 때 매수해야 돼요. 올라갈 만큼 변동성을 심할 것이고 거기서 또 조정을 준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작은 이득을 보고자 좀 큰 이득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매입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알트코인을 적극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도미너스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이 알트 불장을 설명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뭐 위에서 설명드린 RSI 차트도 그렇고 스톡 플로우나 그런 뭐 색깔 나오는 차트도 그렇지만 도미넌스에서도 드러나는 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이후에 그 바닥 근처에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 전체적인 상승장, 불장, 강세장을 끝나게 되는데 지금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올려치는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내려가는 모습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에 나왔던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21년도 1월부터 5월달 도미넌스 차트를 가리키고요. 도미넌스는 상승을 멈추고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되고 그 마지막 바닥 근처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선을 뚫는, 즉 반등이라고는 없는 그냥 계단식 하락이 시작되는 그 하락, 그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그림이 21년도에도 나왔었고요. 17년도 말 18년도 초 불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그 바닥 근처에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99일선 세팅한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면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1년도에도 그랬고 17, 18년도에도 그랬고 모든 시즌마다 나오던 그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마무리 징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겼는데 이 알트코인은 전고점을 넘기기는커녕 절반에서 618 근처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18년도부터 21년도로 불장이 진행될 때 자금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고 있죠. 이 상승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승 마무리에 대한 징후가 도미넌스에서도 안 나왔고 알트코인 쪽에서도 좀 보기는 힘들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알트장은 정확히 말하면 위 모습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알트장은 분명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넌스나 알트 시총을 보면은 그게 드러나고 있죠. 다만 기간적으로 헷갈리는 건 다음 달인 4월에 오는지 그 다음 부분부터 오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건 현재 보유 중이고 수익 중인 비트코인과 알트 비중을 팔기엔 이 하락 징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징후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너무 성급하게 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보다 뭐 4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점을 상승으로 보고 매매하면 제가 봤을 땐 수익 올리기 쉬운 장이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매수나 홀딩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 스몰캡을 좀 얹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운 코인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넥스트 솔라나를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대한 가치 점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이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개가 있죠. 베이스, 옵티미즘, 아비트럼, 스타크넷, 만타, GK싱크, 또 나오지 않은 레제로까지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코인이 현재 시장에 매번 추가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코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 전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스 기반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의 목록들은 주로 이더 기반 네트워크 또는 레이어 2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코인들도 있을 거고 다른 레이어 코인들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을 매매하게 될 때, 들어갈 때는 제가 말하는 스몰캡을 매매하고 난 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매함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텐데, 왜 매번 새로운 가치를 알 수 없는, 잘 모르고 씹스캠 같고 걱정되고 이런 코인들에 왜 도전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코인들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두 달 동안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10배 이상 상승한 코인이 매번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코인들, 신생 코인에 베팅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국내 투자자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국내 거래소를 좀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해외에서 쏘고 난 뒤에 우리 거래소로 들어오는 게 불만이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투자자분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소수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예 자체 토큰, 이런 베이스 같은 것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시해버리고 접근 안 하면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반응들이 그래요. 솔라나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솔라나를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인에 도전하면 돼요. 가치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상승분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거는 가치가 정해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인판에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기회는 아직도 열려 있고요.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건, 저는 일터라도 좀 도전을 하는 사람이지 기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베이스 사례만 아니라 밈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밈코인? 불장이 나왔을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최초 언급했을 때는 그보다 한두 달 전에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일터라도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 관점을 확보하고 스몰캡들 매매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이 덱스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영상으로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따라오면은 그냥 두가 설명하는 식으로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4월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매매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는 멤버십 모집 링크가 게시되고요. 매번 월말에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가입하냐는 질문 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목금 이렇게 3일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제언어방에서 먼저 입장 중에 있어서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조금씩 목소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건강관리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